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까지 하던 항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뭐 먹으면 좋을까요? 항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치료 잘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뭐 수술을 하신다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다른 방사선 치료를 하시거나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2, 3대 요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치료 이후 또는 치료 전이나 치료 완전히 끝난 뒤 치료 과정 할 거 없이 항상 모든 암 환자분들은 음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고 충분한 영양소를 몸에 집어넣어서 몸이 회복하는 데 도움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암 환자분들께 특히 먹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암 치료 도중에 영양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거를 잘 챙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 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매슥매슥한다든지 아니면 잘 먹은 걸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아니면 변비로 더부룩해져서 이제 입맛을 잃어버리시는 분이라든지 구내염 같은 게 생겨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스러워서 잘 안 드신다든지 뭐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암으로 인한 증상이나 아니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먹는 걸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컨디션은 더 떨어지고 영양소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입맛은 또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노력을 하고 싶어 하세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도 당연히 받지만 나도 내가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부분들,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제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고를 수 있거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환자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고 그게 대부분 표현되는 게 이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동 이런 쪽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시더라고요. 물론 운동과 먹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써주시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병통치약처럼 다 좋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홍보성 자료들도 워낙 많고 인터넷에는 그리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고 암 치료 도중에 필요한 음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암 치료 이후에 환자분들께 적합한 음식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게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니까 결국에는 항암식품 아닌 음식이 없더라고. 그냥 어떤 음식이든 다 항암식품 아니냐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거를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정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약보다는 음식 쪽이 연구가 덜 된 부분들도 많아요. 정확한 연구를 대단위로 오랫동안 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암 환자에게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를 분명하게 가릴 만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러한 부족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고 도움될 만한 정보들은 다시 잘 모아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특정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먹어서 몸이 이만큼 더 좋아지고 이거를 먹어서 암이 나을 것 같으면 그걸로 약을 만들었겠죠. 특정 음식을 이거를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이만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기대를 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거를 많이 먹으면 뭔가 편식이 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쓰임이 있고 우리 몸도 골고루 빠짐없이 다 먹어줘서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이만큼 많이 먹는다고 그것만 갖고 다른 게 커버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런 종류의 음식은 안 먹고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독이 되는 음식들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나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신다 내지는 뭐 어떤 종류의 암이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골자는 음식을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잘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체중이 많이 빠지시고 이제 앞으로 더 빠질 거를 걱정하시긴 하시는데, 처음 이제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몸에 큰 병이 생겼으니까 살을 빼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일단 암투병을 시작을 하셨다면 음식을 많이 줄여서 막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결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치료적 필요성을 위해 병원에서 일정 체중 이하로 빼서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몸무게를 일부러 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치료하면서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체중이 점점 빠지고 체력이 같이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셔야지, 체중을 일부러 줄이고 빼고 할 그런 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 먹을 거를 줄여서 체중이 감량되는 시기에는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당장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몸의 회복력을 충분히 버티게끔 먹는 걸로 유지를 해주고, 체력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받으실 수 있게 몸 상태를 관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늘 그 이야기 먼저 해드려요. 그냥 골고루 많이 충분히 살 안 빠지게 잘 드시라고,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는 항상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와 관련해서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어떤 음식을 먹냐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식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가급적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뭐 이렇게 지나치게 짜게 먹어서 뭐 매운 거 먹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부분은 암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감정별, 그 다음에 수술, 약, 회복, 몸 상태, 다른 부작용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평소에 드시던 간을 유지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긴 하지만 먹는 양 자체가 많이 줄더라고요. 입맛이 없는데 싱거운 거 먹으려면 더 힘만 들고 결국에는 못 먹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양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 간을 해서 드시면 오히려 잘 먹힌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음식을 어떻게 구성해서 식단을 짠다 하는 거는 앞으로도 천천히 얘기 드릴 텐데, 그 항암 구성 식품 탑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만든 게 있어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식품 구성 탑도 그거 같이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탑을 보시면은 1층은 곡류 및 전분류입니다. 저탄고지, 뭐 키토제닉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안 먹고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서 암을 옮겨주기는 방식의 식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실제로 효과 보셨다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그게 한국인에게 잘 맞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그 식단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입맛에 맞아서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또 음식을 아무래도 편식하다 보니까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보일 때도 있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추천할 만하지는 않고, 그냥 보편적인 방식에서 봤을 때는 먹는 섭취 칼로리의 꽤 많은 부분을 복식, 쌀, 비리 뭐 이런 것들에서 얻는 게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층은 채소 및 과일류고요. 끼니당 2접시 이상 충분히 드셔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과일보다는 채소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하셔서 드셔주시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시죠? 생각같이 다양한 풀을 팔지 않아요. 마트나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제철 채소류 이렇게 몇 가지 나와서 이제 먹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풀도 한 종류만 계속 뭐 시금치면은 1년 내내 시금치 먹고 다른 풀을 안 먹으면 그것도 일종의 편식이 되기 때문에 좀 골고루 사서 드시면 더 좋은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 안 해봤던 재료를 사는 것도 손이 선뜻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한 달을 놓고 최소 뿌리류 5가지, 잎사귀류 5가지, 줄기류 5가지, 그 다음에 색깔별로 노란빛 도는 채소, 초록빛, 뭐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골라가면서 돌아가면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억지로라도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암센터에서 당연히 채식 위주의 식단 혹은 채소를 뭐 일정 이상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 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 암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병원에서도 채소 섭취 혹은 채식, 심한 경우에는 완전 채식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3층은
흔히 말하는 생선, 고기, 계란 이런 약간 단백질, 육류 이런 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의 계란과 많은 양의 콩으로 고기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채식을 이렇게 막 하시라고 얘기하는 편은 아니어서 고기 좋아하시면은 좀 드시면 되는데, 다만 양을 살짝 줄여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이나 항암 때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4층은 이제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드세요. 오히려 이제 유제품이 성인에게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워낙 많고 좋다라는 이야기도 워낙 많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유가 입에 잘 맞고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층에 있는 유지 및 당류, 점점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식품 피라미드 같은 느낌의, 항상 꼭대기층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을 밑에 있는 애들을 많이 먹고 위에 있는 애들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뜨리거나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도 충분히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전혀 기름을 안 먹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드셔주시되 양이 너무 많지만 않게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 같은 것도 도움 많이 되니까 소화가 잘 되거나 뭐 알레르기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견과류도 빠뜨리지 말고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같은 주제를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